예, 형씨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야, 이게?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아니 은효복을 준비해 주셔서 은효복을 입은 것뿐이었는데 어찌 은효복을 입었냐고 물어보시면 아니 근데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네, 너무 네. 잘 어울려요. 이게 실제 지금 아까 VCR에 봤던 그 의녀복 그대로. 맞습니다. 야, 네. 아니 오늘 저희가 그 시간 여행을 떠난다고 네.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제대로 된 시간 여행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의녀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예진아 씨. 허준의 예진아 씨.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도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예, 대장금. 대장금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요, 의녀가 조선 시대에만 존재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선시대에 이제 존재했던 아주 특별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남성 의원들이 여성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특히 이제 조선의 건국 이념인 성약, 유학에서는 남녀를 이렇게 서로 유별시키는 거, 따로 이제 구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 유별시키기 위해서 여성이 만약에 있는데 남성이 이걸 치료한다? 이거 뭐 접촉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의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역사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보면 남자 의원들이 부인들을 진맥할 때 장막을 치거나 아니면 문 사이로 손목만 이렇게 빼꼼 내미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심지어 어떤 모습 보셨어요? 실을 감아서 예. 이렇게 실을 끝을 가지고 남자 의원들이 손도 잡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명주수건을 덮거나 매서 문 밖에서 맥을 짚는 그런 극단적인 장면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로 이 손목에 담아가지고 진맥을 짚는 거. 요거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을 묶고 맥을 짚으라고 하면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맥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짚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는 이 맥상과 그 사람의 용모, 그 사람의 어떤 음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분의 정보를 맥으로서 관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맥을 잘못 짚다 보니까 치료받기를 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의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1406년이었던 태종 6년에 재생원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던 허도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의녀를 좀 설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우리 첫 회 때 그 실록 읽어주는 남자 요거 재밌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가시죠. 예, 그러면 제가 실록 있는 남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종 6년 3월 16일 기록입니다. 재생원에 명명하여 동료에게 의학을 가르치게 했다. 동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조그만 어린 그 계집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검교 한성윤 지제 생원사 허도라고 하는 사람이 상언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렸다는 얘기죠. 극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하여 치료하게 하며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창고나 공사의 동료 수 10명을 골라서 맥경과 침구의 법을 가르쳐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며 거의 전하를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태종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재생원에게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실제 기록에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의녀가 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관비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정삼품까지 승급할 수 있죠. 네. 남자 의사들은. 근데 이제 여자인 의녀는 별도 품계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분적으로 관비라는 기껏해봤자 이제 급료를 받는 정도, 이제 그런 정도. 그나마 이제 의녀로서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노비를 하지 않는다. 이게 큰 거죠. 그럼 의녀 후보생들도 발탁이 되는 거잖아요. 발탁이 되고 나서는 어떤 공부를 주로 하죠?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진맥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을 제조하는 방법, 또 친구법 이런 기초 공부를 하고
그 현대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의학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의원을 보조해서 여러 질병에 대해서 익히는 과정, 이게 이제 간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20명 정도 중에서 성적이 뛰어난 4명 정도만 이제 그 급료를 지불하는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40살이 지날 때까지 이제 전문 분야를 갈 수 있는 진맥, 또 침, 뜸, 약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관비로 돌아가야 되는 아주 이게 치열한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논리가 이게 은여되기 쉽진 않은데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비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은여로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이 옷을 입고 나니까 그 힘든 경쟁률을 뚫는 그런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아, 네, 고생했어요. 네. 자, 은여가 된 뒤에는 어떤 생활을 했나요? 그 은여들은 이제 진맥,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진찰하는 것이 위주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진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침과 뜸, 약이 중심이 되어서 점점 이제 전문화되어 갔겠죠. 그래서 그 전문성에 따라서 뭐 맥을 잘 보는 맥은여, 그다음에 침을 자는 침은여, 또 약은여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장금은 어떤 활동을 위주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사실 이제 왕조실록 찾아보면 그 장금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기록은 아닙니다. 뭐 우리한테 뭐 드라마 때문에 너무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원래 이제 중종 때 최고의 은여로 이제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는데요. 이게 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음식을 하다 바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대장금이 이제 중종이 굉장히 아끼는 은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직접 돌보는 수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몸이 약했던 중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앓아둔 풍증 또는 뭐 거기에 따른 합병증이나 종기 등등으로 고생했을 때 주로 자신의 옆에서 두고 병간호를 맡긴 게 그 바로 대장금입니다. 근데 중종이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장금에 관련된 기록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여성들이 의학을 배워서 벌에서 활동하고 의사를 썼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은여복을 입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그 조선시대 전문직이었던 은여가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